대우부품은 이제 손절가는 이제 제가 1,950원 부근으로 드렸죠. 1,950원 부근, 그리고 2,200원에서 2,100원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 종목도 거의 121선 터치하고 빠지죠. 급등했을 때는 항상 그래요. 이게 캔들만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해당 캔들은 19%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다 빠진 겁니다. 그러면 차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가 굉장히 크죠.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스몰캡 종목은 좀 일선 위에 터치할 때 매도하시는 게 좋다 라고 보시고, 대우부품도 한번 트레이딩 하셔서 수익 나셔가지고 좀 수익 나셨으면 수익 나셨다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좋은 종목을 계속 가지고 오겠죠. 물론 다 좋은 종목일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좀 매매에 자신감이 생겨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지수가 만약에 2200이 아닌 이상 지금 2000 초반권이면 대부분 종목들이 다 바닥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자신감 있게 매매를 하셔야지, 그럴 때일수록 위축돼 가지고 아 이걸 사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은 이미 증시가 다 반등될 때 이제 종목도 다 반등을 한다고요. 자신이 없으면은 그런 증시 반등장 때 이제 매매를 못 해버리면 또 다 이제 반등될 때 사버리는 이제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을 해당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시고, 대부분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당 평균 종목들이 1%에서 3% 조정이 돼요. 많게는 3%고 적게는 1%. 코스피가 거의 뭐 한 760까지 반등이 된다. 예를 들어서 7월 말일이나 뭐 경제지표가 다 좋게 나오고 7월 말일에 막 금리 인하까지 되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한 760까지 되면은 거의 뭐 코스닥이 15%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지수 안에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잡주나 막 이런 종목들 빼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15%에서 30% 이상 반등을 하더라라고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지수와 종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하면은 큰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 그냥 어정쩡한 종목들은 다 똑같이 빠져요. 근데 지수가 급등을 하거나 반등을 하면 뭘 사도 오르는 시장이 나오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제 금요일장이 아마 그랬죠. 금요일장에 뭘 사도 조금 정도 한번 수익 볼만한 시장이었죠. 1.3% 올랐지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대부분 2%에서 막 3, 4% 반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만약에 반등을 하고 이런 대외적인 상황을 주시하셔야 되는 게, 대외적인 부분이 좋다면 증시도 좋아지고, 증시가 좋아지면 자연스레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들의 수급도 개선이 된다. 왜? 투자금이 많이 몰려오니까. 근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은 이 큰 자금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채권 시장에 많이 몰리곤 있지만 만약에 미국 시장까지 금리 인하가 된다면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이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고 돈이 좀 많이 풀려요. 돈이 많이 풀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미국과 이제 금리 역전차가 있잖아요. 미국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그때 추가적으로 좀 약하게 말고 좀 강하게 반등할 시장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제가 추천주로 드리는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없는 종목들은 자연스레 지수가 상승하면 내 종목도 상승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셔라. 지금은 뭐 코스피가 뭐 머리 위치도 아니고 허리 위치도 아니에요. 약간 바닥에서 조금 이제 반등한 위치예요. 작년 10월 달장은 완전 쇼크장이었잖아요. 그쵸? 그때까지는 안 왔지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이 이제 지금 과거에 837, 현재는 이제 674, 어느 정도 한 5월 달까지 정도만 반등해줘도 내 평균 종목이 15%에서 20, 30% 반등을 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희망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대외적인 상황이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이 강해진다라고 하시면은 좀 리스크 조절을 하셔야 될 것이고, 완화된다 그런 분위기시라면 냅두시면 자연스레 이제 회복이 되는 장이다. 그래서 손절보다도 추가적으로 뭐 자금이 있다면은 단기 모멘텀인 종목들을 매매하되,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 싶으시면 그때 보유 중인 종목들이 마이너스가 크다 하시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적자 기업만 아니면 뭐 테마 잡주 이런 종목만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빨리 회복하시는 게 좋은 대응이 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K증권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 SK증권후 아직 매매 가능하다. 그쵸? 급등했지만 다시 바닥권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금리 인하까지가 아니라, 자, SK증권후 그 우선주를 매매하는 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미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 금리 인하 딱 됐을 때 기대감이 반영은 됐었지만 다시 지금 바닥자리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미국 금리 인하까지 된다면은 천천히 안정적으로 좀 목표치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대우부품도 이제 실적이 이제 적자 기업은 아니에요. 적자 기업은 아니고 원래 과거에 2016년에 2017년도에 이제 생산 시설을 확보하려고 유상증자를 했던 이력은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불안적인 유증에 관련된 매물은 장기적으로 많이 소화가 된 부분, 그리고 지금은 그 투자로 인해서 이제 현대차의 수소 관련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는 부분, 얘네들이 이제 시세를 이제 장기적으로 못 받은 이유는 이제 유상증자의 매물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2017년부터 해서 이제 급등은 했지만 이제 지수도 안 좋아지면서 이때 지수 안 좋아질 때 유증이 많이 풀렸어요. 왜냐면 신용 매매 하시면은 지수가 급락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 되는 것처럼 유상증자 물량도 많이 투매로 나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작년 10월 쇼크장이 1175원까지 갔어요. 근데 현재 가격대 대비 거의 100% 상승을 했죠. 100% 상승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너무 많이 올랐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오를 만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 수소차 섹터 중에 대우부품이 시가총액이 좀 가장 낮은 부분도 있어요. 실적 대비, 기대감 대비. 그러니까 이 종목은 현재 2,000원 부근도 좀 저렴하게 보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중장기 투자로 어떤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수소차 섹터는 괜찮아요. 전기차는 2020년부터는 좋아지고, 왜냐면은 중국의 보조금 축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다음으로 그 전기차 배터리 있죠? 수주 잔고가 어마어마해요. 원래 거의 뭐 상반기 때는 80조 원인데 지금 거의 100조 원 수주 잔고가 이제 발생이 되고, 지금 수소차도 뭐 내수는 좀 부진해요. 인프라가 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나마 이제 성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수출 쪽에도 이제 SUV 수출이 많이 늘었죠. 휘발유보다도 지금 SUV 전기차 보급률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2차 전지 섹터, 그런 섹터를 잡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소차는 어쨌든 정부 정책 관련 섹터 플러스 뭐 대우부품이 수소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소차만 이제 관련 부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그 수급적인 요인을 받는다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자동차 전장 부품도 얘네가 중요 부품도 제작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유중으로 인해서 지금은, 과거는 좀 불확실성이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에서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이런 종목이 좀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